네, 자 여러분 먼저 선생님이 가져온 활동지를 배부를 해주겠습니다. 네, 여러분 활동지를 받았는데 혹시 뭔가 이상한 점 없나요? 그쵸? 오늘은 실험 과정이 안 써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실험 과정을 직접 설계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위에 있는 이 표를 이용해서 해볼 건데, 자, 오늘 준비물 첫 번째 보면 뭐가 있죠? 그렇죠. 감자즙이 있어요. 우리 감자즙에 어떤 효소가 있었는데 이거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아, 네, 좋아요. 요세비가 대답을 해주었는데, 감자즙에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래에 있는 실험 방법 예시에 보면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 화학식을 써보자면, 자, 과산화수소의 화학식 뭐였죠? H2O2. 과산화수소 두 분자가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 두 분자를 물과 산소로 분해한다. 네, 이 과정 다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설계를 모둠별로 토의를 해서 해볼 건데요. 오늘은 관찰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험 설계부터 직접 수행하는 과정까지 선생님이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정을 먼저 설계하기 전에 선생님이 설계할 때 여러분이 꼭 지켜야 할 필수 사항들을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러분이 설계할 때 참고해야 할 거. 자, 여러분 고려할 변이를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첫 번째 문장에. 그렇죠. 조작 변이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다르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실험 과정을 짤 때 조작 변이이 뭔지 다 같이 꼭 토의를 해보시고, 두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자, 여러분 혹시 종속 변인이랑 조작 변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조작 변인 먼저. 네, 수영이가 잘 답을 해주었는데, 조작 변인은 실험 과정 중에서 경우마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 조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재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것이 조작 변인인지 한번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자, 희성이가 질문을 해줬는데 종속 변인은 뭔가요? 종속 변이는 여러분 실험 결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실험을 짜놓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뭘 결과로 측정을 하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장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통제 변이는 어떤 것이 있는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도 토의를 통해서 잘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여러분이 실험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재료들을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또 꼭 생각을 해보세요. 자,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질문 있을까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 기준도 한번 알려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설계할 때 모둠별로 실험을 타당하게 설계하는지를 볼 거예요. 여러분이 조작 변인, 종속 변인, 통제 변인, 주의점 이런 것들을 잘 정하고 이것들을 정해가면서 타당하게 실험을 하는지 선생님이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둠별로 실험을 할 때 우리가 같은 조의 친구들 그리고 옆조의 친구들까지 다 같이 존중과 배려를 하면서 실험을 진행하느냐, 이것도 선생님이 관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한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는지, 안전하게 실험을 하는지
선생님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험을 설계하는 시간을 10분 드릴 거예요. 10분 동안 토의를 하면서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네, 은서가 질문을 해줬는데요. 선생님, 실험 제 준비물을 보니까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는데 얘네 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군요. 자, 우리 지금 준비물 아래에 있는 표를 한번 볼게요. 표를 보면 세로축에 뭐라고 돼 있죠? 온도, pH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지금 pH가 몇 가지가 있어요? pH, 그렇죠. 5랑 7이랑 9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pH 조절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pH 5는 산성, 중성, 염기성 중에 뭐예요, 은서야? 그렇죠. 산성이죠. pH 7은? 네, 맞아요. 중성, pH 9는 염기성이에요. 우리가 이걸 맞추려면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이용을 해야겠죠? 혹시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들 잘 실험을 설계를 해보았나요? 그럼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조별로 한 명씩 대표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부터 나와서 발표해 볼게요. 네, 다들 잘 발표를 해줬는데요. 자, 일단 우리 조작 변인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다들 조작 변인을 잘 써줬는데 보니까 pH와 온도를 조작 변인으로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표를 채운 걸 선생님이 한번 보니까 두 칸이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이 다양하게 해준 것 같은데, 자, 어떤 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비커 D2에 어떤 조는 선생님 온도가 높을수록 카탈레이스가 잘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서 45도, 55도 이렇게 예상한 친구들도 있고 아예 이렇게 낮은 온도에 넣어보고 높은 온도에도 넣어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비슷하지만 온도를 아예 더 높여서 이런 식으로 해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아주 실험을 다양하게 잘 설계를 해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조작 변이는 이런 식으로 예상을 다들 해준 것 같고, 그럼 이제 종속 변이는 뭘까요? 보면 우리 실험 방법 예시를 보면 다들 잘 정해 주었는데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잖아요. 그래서 거른 종이가 떠오른다고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떠오르는 시간을 측정하겠다. 이걸 조작 변인으로 정해 주었습니다. 다들 아주 잘해 주었어요. 그럼 통제 변이는 뭘까요? 여기서 통제 변이는 여러분이 잘 발표해 준 대로 조작 변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통제 변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제 변이는 과산화수소수의 농도이겠죠. 비커마다 과산화수소수의 농도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카탈레이스가 분해하는 애들의 농도가 다르면 실험 결과가 달라지겠죠. 다들 잘 해주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3조가 잘 발표를 해줬는데 감자즙의 농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습니다. 다들 여기까지 다 잘 발표를 해주었고, 자, 실험할 때 주의점은 자, 여러분 오늘 재료를 보면 아까 전에 은서가 질문을 해줬는데 오늘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사용을 해요. 얘네들이 근데 산과 염기 용액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꼭 실험을 할 때 그렇죠. 장갑을 꼭 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을 사용할 때 조심해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다들 잘 발표를 해주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조작 변인에 pH 말고 온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 조절을 할 때 우리가 차가운 물도 쓰고 뜨거운 물도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상을 입지 않게 조심해 줘야겠죠. 네, 다들 아주 꼼꼼하게 조작 변인부터 여러분이 실험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들까지
잘 발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실험을 실제로 수행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20분을 줄 거예요. 20분 동안 설계한 대로 실험을 진행하고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혜린이 지금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pH를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꼭 장갑을 끼고 실험을 수행하도록 할게요. 네, 좋아요. 네, 여러분 실험을 아주 잘 수행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20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적은 결과가 있을 텐데 이 결과를 여러분이 지금 4조가 있죠. 1, 2모듬끼리 서로 비교를 해보고 3, 4모듬끼리 비교를 해보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다들 조작 변이를 다르게 놨기 때문에 조마다 결과가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조는 옆 조랑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할 시간을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옆조랑 비교를 잘 해봤나요? 아주 흥미로운 결과들이 나왔죠. 자, 그럼 여러분 결과를 이제 조별로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4조부터 한 명씩 나와서 발표를 해줄게요. 네, 여러분 모두 발표를 잘 해주었는데요.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의 발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비커 A, B, C, D, E 중에서 가장 빨리 거름종이가 떠오른 비커는 공통적으로 뭐였죠? 그렇죠, B였죠. 보니까 다들 대략 3초에서 4초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왜 초가 차이가 날까? 여러분이 지금 거름종이를 크기가 달라요. 조마다 거름종이를 다른 크기로 잘랐기 때문에 작게 자른 조는 빠르게 반응을 해서 빨리 떠올랐고 크게 자른 조는 조금 천천히 떠오른 걸 여러분이 관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더 빨리 떠오른 비커는 뭐였죠? 그렇죠. 네. A가 조금 더 빨리 떠올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면 지금 한 5초에서 7초 사이로 떠올랐고 그 다음은 뭐였죠? 그렇죠. 그 다음은 C가 한 6초에서 8초 사이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온도를 여러분 자유롭게 설계했던 비커 D와 E는 어떻게 나왔죠? 그쵸.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해준 온도가 높아질수록 효소가 더 열심히 일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준 1조의 결과는 어땠나요? 그렇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초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지금 얘네 보니까 다 초가 5초에서 8초로
비커 B보다 느리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조는 어땠나요? 그렇죠. 둘 다 3, 4초보다 적었어요. 마찬가지로 50도랑 70도. 여기에서도 초가 9초 이상으로 아주 다들 이렇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과 나왔는데, 자, 우리 활동지 다음 장을 넘겨볼게요. 다음 장을 넘겨보면 그래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그래프는 우리 몸에서를 한정해 놓은 그래프예요. 우리 몸에서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온도가 10도, 20도, 30도, 40도, 50도까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금 보면 어디서 카탈레이스의 활성이 가장 높죠? 반응 속도가? 그렇죠. 지금 35도 정도에서 카탈레이스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른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35도씨가 뭐라는 거죠? 카탈레이스가 일하기 가장 좋은 최적 온도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자, 이걸 실험 결과랑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비커에서 거름종이가 가장 빠르게 떠오른 비커가 뭐였죠? 그렇죠. B였어요. B의 온도가 뭐였죠? 35도씨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보면 여러 가지 효소가 있네요. 카탈레이스 말고 펩신, 아밀레이스, 트립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카탈레이스 그래프를 봤을 때 어디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높죠? 그렇죠. 진석이가 잘 말해줬는데 pH 7에서 카탈레이스의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점, 여기서 B에서도 우리 pH가 뭐였죠? 7이었죠. pH가 5고 9인 비커에서는 온도가 같았음에도 거름종이가 조금 더 늦게 떠오른 걸 여러분이 관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카탈레이스는 온도 35도에서 그리고 pH 7 정도에서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료 3의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좀 동떨어져 있는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죠? 그렇죠. 펩신이에요. 펩신을 보니까 pH 몇 정도에서 가장 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쵸? 이 정도에서 펩신의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요. 왜일까요? 우리 몸에 있는 애인데 왜 pH에서 우리 몸에서 엄청 산성인 데가 어딜까요? 그렇죠. 요세비가 잘 대답을 해줬는데 위입니다. 펩신은 위에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효소마다 최적의 pH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보면 지금 우리 몸에 있는 카탈레이스는 pH 7 정도에서 활성이 제일 높은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카탈레이스는 감자즙에도 있고 다른 동물들에도 카탈레이스는 다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얘의 최적 온도가 최적 pH가 7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우리 몸에서의 얘기고, 자,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고양이랑 강아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랑 강아지의 몸의 평균 온도는 몇 도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네, 소윤이가 잘 대답을 해줬는데 소윤이가 강아지를 키우나봐요. 37에서 39도가 제일 적합한 온도예요. 그러면 얘네 몸에 있는 카탈레이스의 최적 온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한 38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수영이가 아주 잘 대답을 해줬고, 그리고 여러분 카탈레이스는 얘네 말고 우리 일본에 가면 온천 여행을 가죠. 온천에 갔을 때 온천의 온도는 몇 도일까요? 온천 온도가 한 78도 정도 돼요. 근데 여기에 사는 미생물에도 카탈레이스가 살거든요. 그럼 이 카탈레이스의 최적 온도는 몇 도일까요? 그렇죠. 한 78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체별로 효소의 최적 온도는 다르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